네네. 지금 제가 영 껄끄러운 게 요즘 이 제목에 자꾸 대변 검사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대변 검사 해보셨죠? 네네. 그 세대 맞으세요? 아, 그럼요. 저도 네. 이제 어렸을 때 대변 검사를 했는데 참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싫었던 기억 때문에 그 표현 자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는데 이 참 해당하는 이 억울하게 정말 해당하는 이 검사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네네. 사실도 아닌데 자기가 계속 연관 검색어처럼 네네. 따라 붙어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성윤이나 뭐 또 다른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가 박성윤 검사,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이 몰아붙였던 검사에 대해서 약간 변명을 하듯이 이렇게 뒤로 발을 빼는 듯한데 실제로 박성윤 검사에 대해서 지금 쫀 건가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증거가 없어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뭐 검사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 다음에 뭐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고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평범한 사람이 예컨대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술 잘 못 마시는데 술 딱 마셔도 취해도 아니 어떻게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바지 내리고 거기에다가 변을 갖다 보겠습니까? 네네. 그건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변 본 것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손에다가 그걸 묻혀가지고 벽에다가 발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너무너무 해괴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밝혀야 되느냐? 주장하는 사람이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 진짜로 있었다. 아니, 설마. 아니야. 진짜로 있었어. 이걸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네. 그 당시 울산지방검찰청에 네. 검사장이 있었어요. 네. 그 검사장이 어떤 뭐 인터뷰하는 가운데 네.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가 울산지검에서 2019년 1월에 그때 내가 울산지검 검사장이었는데 네. 그때 그런 일 없었다. 라고 그 당시 검사장이 밝혔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유튜버들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해당 사실은 있었는데 박상용 검사가 아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울산지검장은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건조차도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박성윤 검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CCTV에 확인된 사실이 없다. 그럼 사건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럼 사건 자체가 없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성윤 의원이 네. 사실관계를 나한테 확인한 사실이 없다. 세상에, 제 변호사님인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검사들은 원래부터 훈련돼서 고검장까지 정말 그 경험치과 훈련되고 한 그 모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고검장 되는 게 아닌가요? 이를테면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내가 입에 올리기 전에 그것을 최소한 검증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검사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성윤 검사가 크게 2번 떴었어요. 언제 떴었느냐? 네. 첫 번째는 2004년에 떴어요. 2004년에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2004년이면 대통령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있었잖아요. 네네. 민정수석이 누구였게요? 문재인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을 때 네. 그때 이성윤 검사장이 네. 민정수석실로 가가지고 예. 특별감찰 반장을 해요. 이거 참 나중에 출세의 길인데. 그런데 이게 예.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학을 어디 나왔습니까? 경희대 로얄 패밀리군요. 네네. 무슨 과 나왔습니까? 경희대 법대 나왔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네. 10몇 년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대통령 됐잖아요. 네. 그때 검사장이 됐어요. 그때 검사장이 됐어요. 냄새가 난다. 네네. 그런데 네.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1호 검사장이에요. 그것도 더욱더 냄새가 난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게 언제입니까? 2012년이 맞나? 2012년 맞습니다. 2017년. 순서 바뀌었다.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네네. 2017년이에요. 네, 2017년에 그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됐을 때 네.
당시 금융위원회에 파견되어 있었던 그 이성윤을. 이성윤 부장검사를 네. 그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으로 발탁을 해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2년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때는 이제 동부지검의 검사장이었는데 네. 자기 밑에 있던 부장검사니까 밑에 부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검사 초임 검사가 피의자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해요. 아, 그래가지고 그 검사는 이제 깜빵 가고 음. 그 다음에 원래는 부장검사가 거기에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그 이성윤 부장검사 대신에 네. 옷을 벗은 사람이 누구냐? 석동현 검사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동부지검장. 그렇죠. 예. 동부지검장. 네. 그런데 이 정도 어마어마한 일이 있으면 음. 그럼 사실 검사장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결격사유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제 그냥 이대로 쭉 있었으면 이성윤 검사장이 예컨대 예. 이성윤 의원이 검사장 후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종근 검사도 검사장 후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뽑습니까? 둘 다 뭐 그냥 그 자리까지 올라갈 정도면 예. 뭐 사람 산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어떤 게 중요하게 되냐면 누가 결격 사유가 없느냐, 음흠. 누가 흠이 없느냐 그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에 자기가 부장검사할 때 자기 밑에 있는 검사가 그런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검사를 네. 문재인 대통령은 검사장 만들어가지고 음흠. 검찰에 아시는 분은 아는데 요직이 4자리가 있어요. 네. 빅4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게 뭐냐면은 네. 대검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장, 네. 그다음 대검 공안부장, 네.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네네. 그다음에 중앙지검의 검사장. 중앙지검장까지. 이 4가지인데 네. 공안부장하고 공안부장하고 중수부장은 같이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공안부장도 하고 중수부장을 할 수가 없어. 음. 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공안부장 했다가 중수부장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수부장 했다가 공안부장도 안 공안부장 할 수도 없고. 예. 왜냐하면 중수부장은 특수통이고 공안부장은 공안통이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요직 4개 중에 맥시멈 할 수 있는 게 3개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중복되는 게 저니까. 그런데 이 3개를 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거의 없는데 누구? 있어요. 누구요? 이성윤. 와, 관눈복은 끝내주네. 그러니까 저 문재인 대통령 때 네. 2017년도에 대검 형사부장 된 다음에 네. 2018년에는 대검 중수부장 됐고요. 네. 그 다음에 19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됐고요. 네. 20년에는 중앙검사장이 됐어요. 음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한 게 2019년 1월 8일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성윤 의원이 대검의 반부패 부장, 중수부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예. 저 밑에 있는 울산지검에서 어떤 검사가 네. 청사에다가 똥 싸고 그걸 갖다 벽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기자들은 모를 수 있어. 음흠. 기자들은 모를 수 있는데 네. 검찰총장이 모를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요, 안 되죠. 검찰총장-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검찰총장은 누구였느냐? 예. 문무일 총장이었는데 네. 그럼 첩보 보고가 다 검찰총장한테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검찰총장이 대검 차장하고 대검 부장 검사장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야 울산지검에서 어떤 검사가 3학년짜리 검사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 회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겠느냐? 예.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예. 이성윤 검사장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전 문무일 총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뭐라고? 2019년 1월 달에 그런 보고 받은 적 있는지. 음흠. 그런 보고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그럼 그 부장들하고 같이 회의한 적이 있는지. 전 둘 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백한 거짓말을 검사 탄핵 소추안에다가 제보해가지고 집어넣게 된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 네. 그런데 저는 진짜로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예컨대 제가 기자란 말이에요. 네네. 어느 신문사 할까? 예컨대 제가 MBC 기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MBC에서 제가 보도 본부장까지 했어요. 네. 보도 본부장까지 했는데 MBC 어떤 기자를 갖다 모함해가지고 네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 네네. 근데 제가 MBC에서 요직 뭐 보도국장 무슨 네네. 국장 그러다가 보도본부장까지 최고 요직을 갖다가 다 하고 그다음에 내가 MBC 기자라고 좋은 데 가가지고 뭐 다 이제 MBC 기자 오셨습니다. 그렇게 대접 다 받고 네. 평생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몸담았던 그러한 그 조직을 이런 식으로 똥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22대 고검장 출신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네. 양부남, 박균택, 이성윤. 네. 그런데 이성윤은 박균택, 양부남하고도 또 달라. 음흠. 왜냐하면 검찰의 요직이란 요직은 다 거친 사람이야. 그러네요. 문재인 보니까. 대통령 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똥칠한 사람은 이성윤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 야, 검찰이 이 정도까지 망가졌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렇죠. 어쨌든 진짜로 그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런데 이성윤이 똥칠한 거는 검찰만이 아니에요. 어디에? 제 생각에는 국회도 똥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그다음 뭐 네. 민주당에도 똥칠한 것 같고 자꾸 똥 얘기 나와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호가 이제 뭐 네네. 저 설사 이성윤 선생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네. 자, 이게 참 비겁합니다. 왜 비겁하냐면 자기가 지금 그렇게 후배 검사 또 검찰 또 국회 민주당에 이렇게 정말 먹칠을 한 그 행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 빠져나가요. 어떻게 네. 얘기하냐면 나는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 네네. 이 전형적인 법꾸라지 아니에요. 아 근데 그저 법꾸라지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법꾸라지는 빠져나가야지 법꾸라지지. 음. 이거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네. 그냥 붕어 같아. 법붕어. 아, 그 창피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빠져나가면 법꾸라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면 붕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왜 빠져나갈 수가 없냐면 예컨대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을 네. 묘사를 갖다 막 이렇게 하면 네. 그러면 예컨대 오늘이 며칠입니까? 뭐 7월 8일. 7월 8일에 예. 8시에 멸콩에 나왔던 변호사 이러면 네. 정혁진이라는 말을 안 해도 제가 특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성윤 의원은 박상용 검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지 않았어도 네네. 누구나 봐도 그때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수사한 주임 검사 있잖아. 예. 그러면 뭐 꼭 박상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박상용을 지칭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한 그 행동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변호사가 그랬네요. 아니 이름을 일부러 보이게 파워포인트를 또 했다며. 아 그래요? 법사위에서. 네네. 참 이 사람 정말 이 수 자체가 너무 얕아요. 얕아도 정말 저런 사람이 서울 고등 검찰청의 검사장까지 했다라고 하는 게 참 뭐 낯뜨겁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박성현 검사 정말 화가 단단히 났으니까 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어쨌든 뭐 이성윤, 서영교, 최강욱 전부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문제는 곽상언입니다. 네네. 곽상언이라고 아시죠? 네.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이 곽상언이라는 사람이 4명의 검사 탄핵안을 따로따로 왜 그 국회,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얘기하는데 네네. 자기 혼자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기권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걸 갖고 저 개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자 기사의 개딸들 표현에 의하면 네 장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개딸들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곽상원 의원이 네네. 그나마 이 탄핵소추안을 봤다. 읽었다. 다른 사람들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이거 저기 탄핵소추안 나왔다.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동의해라 그러니까 뭐 까짓 거 그냥 뭐 알아서 그냥 뭐 나만 동의하나 딴 사람들도 다 동의하지. 그러면서 동의를 갖다가 꽝꽝꽝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곽상원 의원만 딱 봤는데 보니까 다른 것들 다 떠나가지고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안 3페이지를 갖다 딱 보니까 울산지검 검사로서 뭐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난 여기에는 내가 진짜 다른 데에는 몰라도 이거는 내가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이 탄핵소추안을 본 국회의원이 저희 민주당에 최소한 한 명은 있구나.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곽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기권을 하긴 했다. 뭐냐면 내가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기절 그 미심 아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곽상원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있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네. 곽상원 의원은 탄핵 전문가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장인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면 네. 노무현 대통령이 위법한 게 1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럼요. 되어 있지 않아요. 네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응. 위법 행위를 했다라고 적시가 돼 있어요. 네네. 위법하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까지, 파면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직 유지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곽상원 변호사는 저 의원은 아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 박상용 그 검사가 이런 행동을 전혀 안 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네. 만에 하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음흠. 위법한 행위를 했지 범죄 행위는 맞아요. 왜냐하면 울산지검 관공서에다가 네. 똥칠을 하는 거는 그거는 공용물 훼손죄 맞아요. 네. 그럼 범죄 행위잖아요. 음흠. 범죄 행위면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탄핵까지 갈 만한 그 위법 행위는 아니다. 그 판결이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거를 곽상원은 최소한 알고 있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냥 개딸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야 어떻게 당론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너는 그래가지고 오늘 새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어떤 용어예요? 뉴수박. 예? 뉴수박. 수박. 네. 예. 그냥 줄이면 뉴박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곽상원 의원 보고 예. 개딸들이 뉴수박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종류의 수박이 탄생했다. 네네 새로운 종류의 수박인데 아. 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뉴수박이라니. 예, 이 와중에 참 김은성님하고 골프여신님이 슈퍼챗을 해주셨습니다. 성원 감사하고요. 또 여기 오셔서 지금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의견 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어오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구독 안 하신 분 구독을 해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꼭꼭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네네. 지금 박상용 검사 측 그 변호인이 지금 고소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서영교만이 아니라 강선범이라는 개그맨, 네. 개그맨도 자기 그 유튜브에서 박 검사 사진을 띄운 뒤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도피성 유학 이 사실이 이성윤 의원에게 알려지자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라고 했고 박시영 TV를 운영하는 박시영과 해당 채널에 출연한 최강욱 또 신모 씨와 관련돼서도 아예 왜곡된 검찰의 지저분하고 왜곡된 음주 문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표현을 했고, 네네. 그리고 또 스픽스라는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박상용 검사가 일터에 대한 혐오감과 이중인격적 결함으로 인해 분변을 눈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아니 일터에 대한 혐오감과 이중인격적 결함으로 인해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라고 한 조직이 너무 그지 같다 예컨대. 너무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는 내가 똥을 발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이 인간들한테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쁜 뜻으로도 들릴 수 있어서 네네. 이분들한테는 열사네. 네네. 열사잖아요. 열사 박성은 검사가. 아니, 그런데 제가 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조직이라고 하면 예. 이성윤은 왜 검찰에서 30년씩이나 일을 갖다가 했는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똥이나 발라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하면 네. 그러면 검사 한 1, 2년 하고 뭐 맥시멈 한 4, 5년 정도 하고 그리고 벗었어야죠. 검찰에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빅4라고 하는 그 중요한 요직의 3개를 갖다 다 거친 사람이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상용 검사가 생각 잘했어요. 아, 내가 검사니까 다 참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다 형사처벌하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명예훼손죄인데 이게 심한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실형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그냥 명예훼손죄도 아니고 예.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니까 예. 허위사실 같은 경우에는 징역 7년인가 그 이상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변호사님한테 배웠잖아. 네네. 정변한테요. 네네. 2가지 가중사유. 네네. 하나는 확산. 네. 그러니까 방송이라든지 그렇죠. 유튜브라든지 네. 이렇게 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일부러 널리 퍼지게 만들려는 네네. 의도가 있었다. 네네.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악의적인 의도,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당락을 요하거나 혹은 사태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네네. 이런 의도로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비방 아니에요. 그러면 2가지 다 해서 네. 가중처벌, 그러니까 형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명예훼손죄 관련한 네.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 뭐 명예 뭐 저 같은 사람 무슨 명예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저 새끼 뭐 곰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 듣는 저는 뭐 기분 나쁘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명예훼손이요 네. 사람들 몇 명 앞에서 야 쟤 곰 같아 뭐 쟤 이상해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데 넘어갔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떠냐 저 새끼 똥 발랐어 그러면 박상용 검사가 똥 바른 것으로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네네. 몇 천만 명이 지금도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 실형 나오는 경우도 요즘 적지 않고요.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이 왜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졌습니까? 당시에 허위사실. 그거 뭐 업무방해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 선거법. 실형 나와가지고 집행유예 나와가지고 얘 배지가 떨어졌잖아요. 예. 지금 배지 단 사람들 좋아할 거 없어요. 뭐 서용교 의원 누구누구 내가 뭐 몇 선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이성윤 의원 내가 초선이고 뭐야 검사장 출신의 초선이고 좋아할 거 없어요. 네. 이러다가 진짜 오히려 본인이 망신 당하고 배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뭐죠? 요즘은 네. 치료가 들어갔잖아요. 금융치료. 네네. 예. 그러니까 인사상. 이거는 형사적으로 딱 그렇게 될 거고 네. 형사에서 그 뭐 유죄가 나오면 하다못해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일일이 다 청구할 겁니다. 예. 요즘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몇 천만 원이 될지 뭐 몇 백만 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그 박상용 검사는 뭐 본인이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망신 조금 당한 다음에 용돈벌이는 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 변호사께 제가 여쭤봤던 강성범, 박시영, 네네. 최강욱, 신모 씨와 김용민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지금 이성윤의 못지않게 그 형량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요? 똑같겠죠. 똑같죠. 네네. 예. 아니면은 이성윤 의원이 주도적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이성윤 의원 더 센 게 맞을 수도 있겠네. 이성윤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이들은 이성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를 갖고 방송에서 다시 저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자들도 다 중형 뭐 실형을 받을 수 있다. 네네.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조금씩 서로 좀 어떻게든 죄를 좀 면해보고자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둥 뭐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으나 정변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 이건 정말 빼박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용교 의원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뭐 아니면 말고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죠. 아니면 말고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좀 제대로 그 치료를 당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또 그 이성윤 의원 다음으로 의원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 공부를 확실하게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네. 제가 또 이 기사 두 개가 좀 걸려요. 저는 이제 이 검사들이 그래도 기계가 있고 뭐 함께 울분을 토해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다 그렇겠지만 이런 기사가 있어요. 보니까 후배 검사들이 선배들 탄핵당하는 것 보고 짐을 쌉니다. 네네. 박다영이라는 기자의 검찰과 관련된 그런 그 시리즈 기사입니다. 누가 검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후배 검사들이 선배들 탄핵 소추 당하는 걸 보고 줄줄이 짐을 쌉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네네. 지금의 검사들 울분을 토하고 있고, 또 후배 검사들이 완전히 뭐랄까요? 선배 기자들이 저렇게 당하는데 내가 왜 있어야 돼? 나가서 로펌 가면은 돈도 많이 벌고 뭐 욕먹을 이유도 없어. 네네. 여기 더 있다가는 또 똥칠하는 검사 이렇게 욕이나 먹고 또 이 명예나 시추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기사는 일선 검사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정치 사건 수사하면 탄핵이 예약됐다. 당장 내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위기감이 있다라는 저 법조 출입 기자의 또 이런 제목입니다. 네네.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민주당이 의도했던데. 그러게요. 왜냐하면 예. 유능하고 수사 잘하고 범죄자 잘 잡는 그러한 검사들이 다 옷 벗고 네. 범죄자들을 비호해 주는 그런 변호사가 되어버리면 네. 범죄자 천국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종근 검사장 뭐였습니까? 블랙벨트. 네네. 뭐에 대한 블랙벨트였습니까? 다단계. 네네. 그런데 다단계 블랙벨트였다라고 하는 이종근 검사가 검사장까지 승진한 다음에 나와서 한 짓이 뭐였습니까? 그 가해자, 그러니까 다단계 범인을 네네. 변호한 것입니다. 그때 수임료 얼마 받았습니까? 몇 억이었죠? 수억이었죠? 아니죠. 20이요. 20이. 죄송합니다. 네네. 예. 착수금이나 뭐 그런 변호사 비용으로 20억에다가 부가세 별도해서 22억 받았는데, 네. 그때 그 가해자, 그 다단계 가해자로 인해 가지고 피해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변호사 비용을 낼 돈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변호할 만한 그 변호사가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클라이언트가 많기 때문에 뭐 얼마 받아가지고는 사실은 너무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검찰에서 그런 거 다 배워가지고 수사하는 기법 다 배우고 뭐 네트워크 다 쌓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나가서 그 자기가 잡아넣던 그러한 그 범죄자들을 갖다 대리하면서 돈은 몇십억씩 받고. 그렇죠. 전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테러리스트가요,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상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위축되는 것. 네네. 그게 목적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에 대항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과 나는 용기를 내서라도 난 똑같이 행동할 거야. 아침에 일어나고 너희들이 테러하는 거, 난 공포? 난 공포 없어. 공포를 딛고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게 테러리스트의 목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상을 못하는 것. 거꾸로 여기로 얘기하면 그렇게 사실 분변 얘기를 하고 없는 얘기를 하고 탄핵하고 하는 게 검사들을 위축시키고 검사들로 하여금 이런 사건 못 맡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변호사하고 검사 자체, 검찰청 자체가 공소장으로 스스로 추락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지금 예. 대한민국은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그 끝나기 전에 빨리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이거는 모든 우리나라 이제 특히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참 그 깊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그렇습니다. 1일 1탄핵 검찰 해체 시도하려다가 되치기 고소당했다. 야, 이거 민주당 요즘 움찔하는 것 같아요. 움찔하죠. 지금 그 사실 고민정 의원하고 몇 명이 그 방송 나와서 벌써 움찔했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은 검사들을 그 탄핵하려는 게 아니고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일단은 뭐 탄핵 소추하겠다 큰 소리는 쳤지만 지금 당장 반발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4명의 탄핵 소추 대상 검사 중에 박상용 검사라고. 네네. 박상용 검사가 어떤 수사를 진두지휘했느냐? 이화영. 그렇죠. 9년 6개월 나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 주도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사를 탄핵 소추하겠다. 그런데 탄핵 소추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아니 2019년 울산 지금 그 신년회 지청장 다 포함해서 2019년 1월에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신년회를 한 것 같아요. 신년회를 그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그 검찰청 구내 식당에서 뭐 음식 좀 차려놓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이 본인의 용면을 뭐 복도에다가 뭐 이렇게 실수를 하고 뭐 이 화장실에서 좀 실수를 하고 했는데 비리바게 똥칠했다고 그게 한 마리 쉽게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박상용이다 이렇게 네. 지목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참석자들에게 이 탐문을 해보니 박상용 검사는 그날 저녁 일이 많아가지고 7시 반쯤 도착해서 밥 먹고 반주 한잔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금방 갔다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박상용 검사가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박상용 검사가 여기서 발끈해가지고 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인 민주당 그 의원 나리님들이 이걸 해서 탄핵하는 거 그거는 국회 내에서 하면은 그거는 불소추 특권, 면책 특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언론에 나와 가지고 다 불었어 나불나불.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국회 내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바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렸어. 조만간 이제 우리 나으리님들 경찰,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맨 처음 그 박상용 검사 뭐 벽에 문치라는 거 이거는 이성윤이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검찰 내에서 뭐 검찰국장인가 하고 상당히 그 검찰 내에 돌아가는 정보를 다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보고가 뭔가 잘못됐는지 그 사람이 아니가요 지금요. 박상용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 같은데 지금 잘못 짚은 거죠.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아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파면하게 하는 탄핵을 하도록 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정신 나간 거죠. 이 언론 보도 보면 4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각자 박상용, 뭐 허누구, 김누구 뭐 이렇게 해서 4명이서 언론 블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탄핵 소추안 국회 의안가에 이렇게 내는데 보니까 전부 지금 내용들이 부실해. 부실해가지고 심지어는 오타도 있고. 오탈자. 오탈자도 야. 거꾸로 잘 생각해 보세요. 판사는 뭘로 얘기한다?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당신들이 탄핵을 논한다고 하면은 탄핵은 공소장 자체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소장이 개판이야 한마디로. 공소장에 오탈자 드륵드륵 들어있으면은 읽으면 헌법재판관들이 딱 어떤 느낌이에요? 이 인간들 진짜 탄핵하려고 하나? 쇼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성이 없고 거기에 실체적으로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읽히지 않은 겁니다. 그건 뭐다? 4명 중에 사실상 거의 4명 다가 누구와 관련돼 있다? 죄명이하고 관련돼 있다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 그러면은 검사가 수사 잘못하고 해서 무죄 나오는 그런 거 무죄 확정해가지고 대법원까지 확정되는 그런 그런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수사해가지고 기소해서 다 유죄가 나오고 영장 청구해서 영장 기각된 것도 없던 그런 검사에 대해서 수사가 위법하고 기소가 위법하다고 당신들이 결정하냐? 수사가 위법하고 재판이 위법하다는 것은 누가 판단한다? 판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유죄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제가 진짜 정말 짜증이 나네 진짜. 그 사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진 4명이 예. 4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한 명씩 잡아서 예. 탄핵 소추안을 내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제가 이 맨 끝에 있는 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사람은 변호사, 예. 한 사람은 기자 출신 민영배, 한 사람은 이성윤 이렇거든요. 예. 민주당은 좀 스카우트를 해도 좀 양질해. 오탈자 안 나고 이런 좀 정확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들을 좀 스카우트를 해야지.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헌재 재판관들이 상당히 빡칠 것 같은데. 그렇죠. 김경신님, 반갑습니다. 공짜밥 좋아하니 깜방 가서 평생 공짜밥 튀어 드세요. 예. 비벼 드시는 것도 뭐 권고합니다.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탄핵은 쉽게 말하면은
탄핵해달라고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고, 그럼 그 뒤에 증거가 붙어야 됩니다. 어떤 주장이 있으면은 그 뒤에 확실한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은 그건 뭐다? 무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징계 처분이나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고발하면은 뭐가 된다? 형법상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공표를 하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이 탄핵이란 것이 징계 절차에 해당하면은 그것은 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법리적으로 봤을 때에 무고, 직권남용, 명예훼손 이 부분으로 검찰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고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 검찰총장이 웬만하면 공개적인 어떤 석상에서 저런 말을 잘 안 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딱 짚어서 3가지 혐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한다는 것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책임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탄핵 바람도 보면 이번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정청래가 있던 법사위, 그리고 최민희가 있는 과방위, 여기서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십자포화를 날리잖아요. 그동안 뭐 준비를 해왔겠지만. 그런데 검사 탄핵 소추안을 딱 하는 걸 보면 준비가 허술하고 굉장히 서두르는구나.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그 전에 뭔가를 해서 스톱시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은 에러들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걸려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영풍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탄핵소추 발의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있기 전에 탄핵소추 의결만 되면은 공무원 자격이 쉽게 말하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재명이가 관련해 가지고 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수 사건이고, 특수부 사건은 공판검사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정에 나가가지고 공소 유지를 합니다. 그런 걸 이른바 그때로 얘기했듯이 직관한다고 하거든요. 직접 관여.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한다라고 해서 직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박성현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기소를 했으니까 그 사건에 공판정에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하고 당신 부인하면 그거를 입증하는 창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탄핵 소추 의결을 해버리면은 이 박 차장 검사가 못 나온단 말이에요. 못 나오죠. 직무가 일시적이니까. 그거를 노리는 것이 지금 바로 이건 것이죠. 그걸 노리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서 검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허위의 사실로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신고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무고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인간들 이제 한번 뜨거운 맛 한번 민주당 의원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비유를 하자면 항상 미사일 발사대를 걸어놓고 그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이 생기면은 뭐 인지수사도 하지만은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이거 미사일 발사대에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 뭐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만 벌써 범죄 혐의가 3가지인데 명예훼손 등 해서 여기 걸려들면은 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뭐 이야기했다든지 외부 나가서 발언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걸려드는 거죠. 그게 우리 그 흑석동 흑겸 대사 김의겸 딱 걸린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른바 청담동 술집 사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새벽까지 우리나라 최대 로펌 김현장 변호사 30명과 술 먹었다라는 의혹을 국회 이게 그
에서 그 업무상, 직무상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 가지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네. 그러니까 또 경찰한테 그 우리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또 손해배상 10억 소송을 걸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어때? 의원 날이니까 이게 무혐의를 했다고. 이게 그 면책특권이다 해놨는데 그거를 이의를 제기했어. 아 좋다. 그게 국정감사할 때 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에서 했는 것은 면책특권 밖이야 라고 해서 이의 제기했더니만 이번에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송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야, 송치됐죠. 그러면서 네.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0억 남았어. 이거 얼마가 인정될지. 야, 예. 언론 보도 보면요. 김의겸 의원이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예. 네,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언론 보도를 제가 쭉 보니까 제가 딱 그 기사를 보고 느낌이 그거예요. 아, 이 사람 참 얍삽하네. 예. 그러니까 나는 국회에서 저 업무상 발언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가서 언론하고 인터뷰한 건가 뭐야. 예. 그럼 거기 걸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겨울이님, 최진정 변호사님 신나. 여기 재밌는 거 얘기해드릴게요. 김의겸이가 최근에 이제 명예훼손으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 보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을 직접 지휘하면서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거 자기 직권 남용 아닌가 했는데 아다시피 법무부 장관은 검사한테 감나라 배나라 못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고 그렇지. 구체적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이 하는 것이지 그 법무부 장관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가 이제 깜빵 갈 것 같으니까 감이 이제 쫀득쫀득해지면서 말이야 방구야 막 지르는 거야 지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 우리 부동산 사랑하는 우리 흑석도사 네.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뭐 기부하네 뭐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중에 돈으로 또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샀네. 아, 그래요? 네. 대단하네. 아, 우리 양문석이나 이게 뭐 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이게 보면 뭐 좌파들이 뭐 처음에는 뭐 저 쉽게 하면 부동산 재벌, 부동산 네. 자본가들 비판하다가 네. 김어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최종 인생의 목표가 결국은 네. 건물주야. 예, 맞아요. 우리 털보는 우리 충정로에 건물 100평짜리 대지 건물 네. 또 거기도 재개발돼. 지긴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김의겸이 서초동 아파트를 얘기를 했냐면은 그거 경매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아, 그래요? 그 서초동 아파트도? 그러니까 왜냐? 야, 경매 전문가네. 한동훈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0억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잖아요. 그거 형사적으로 유죄되고 하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든 간에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아파트에 차 딱 넣어가지고 그러네. 예, 경매 넣어버리는 거지. 아하. 야, 요거 좀 속이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something new 한 건데요. 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이 오늘 예. 재밌는 아주 에피소드를 알려주셨는데. 예.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출신, 법조인 출신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드라이브를 거니까 쫄잖아요, 얘네가. 이번에도 민주당이 지들 총선 이겼다고 으스대다가 완전히 똥탄에 가다가 지들이 똥 밟은 거야. 이게 이제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그렇죠. 딱 걸리는 거죠. 예. 까불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 허시절님 아파트 경매까지 기대 만땅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마치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통해서 김의겸이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좋아하는 강남 아파트 경매 넣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듯이 지금 민주당의 그런 구린 의원들이 검사 탄핵하려다가 검사들이 형사 고소를 하고 나아가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저는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일부
국회 내에서의 그런 업무를 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면책특권으로 이 그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면책특권이 원칙적으로 법원 그 국회 내에 했는 것에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완전히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의 내용을 언론 보도를 해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국회 내에서의 발언 같은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와 같은 어이없는 똥탄핵했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국회의원도 완전히 허위에 완전히 날조된 사건을 가지고 탄핵을 하거나 법적으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법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뭐 면책 특권을 부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국회 안에서 발언하는 거는 그나마 용인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시절이 많이 지나서 지금 삼선 슬리퍼 신고 대통령 뒤통수에 대다고 큰 소리 치는 이런 언론 자유가 보장된 지금 사회 분위기인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되느냐. 이거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가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국회 상임위 자리나 뭐 어떤 본회의장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이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에 그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들어가는 그런 정신은 높이 삽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신, 정말 그 행정부로부터의 어떤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탄압받는 것에 대한 어떤 저항하는 의미에서 역사적 의미에서 그렇죠. 들어간 건 있지만 이거는 거꾸로 대통령 제하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지들이 대통령이고 지들이 여의도 대통령이고 지들이 여의도 여당이라고 하면서 헌법 파괴적인 탄핵 남용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면책특권 하는 것은 면책특권 오남용이고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예외적인 사법적 판단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 논조인 것이죠.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너무 과잉해서 악용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또 한마디 좀 더 붙여야 될 것이 1.1 탄핵하면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의하고 있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사실 제 친구기도 하고 고향이 대구인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도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글 세울시다라고 하면서 이게 기권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본인이 이제 유일하게 기권했는데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민주당에도 좀 제정신 차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가끔은 제정신. 그래서 예. 곽상원 씨 같은 경우 이런 건 대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곽상원 씨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민주당 내에도 합리적이고 좀 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분이 있구나. 그래도 한 명씩 그나마 참 저 위안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개딸들이 댓글을 그렇죠. 달고 말이죠. 예. 수박이라고 너 나가 하고, 뭐 이렇게 한다며. 수박이라고. 네, 수박이라고 너 나가 이렇게 한다며. 공천해 놨는데 너 나가 이런다고. 참 저 개딸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는 아주 주 요인들인데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나름대로 그 안에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민주당에 민주가 네? 없죠. 민주 없어요. 정의당에는 뭐가 없다?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지. 그래서 곽상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의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때 정치 1번지라고 했던 종로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민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리 개딸들과 이재명이 이렇게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서울 민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달리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도 오세훈 시장과 또 24개 구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국민의힘 그 지역의 어떤 그 구청장이라든가 구의원 시의원들이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작정 개딸들의 어떤 목소리만을 대변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말 좀 답답하고 한 것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곽상도 의원,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좀 패배해서 안타까웠는데
그래요. 우리 제 곽상원 의원은 제 연수원 동기고 그러시군요. 제 친구입니다, 아,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제정신 차려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또 올바른 목소리를 내주신다고 하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번 이어간다 싶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느니 하는 이런 어이없는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에 누가 탄핵을 하나 해서 봤더니만 이 탄핵을 올리는 인간이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전과 5범 전과자라며요. 이게 처음이에요. 와. 국회에 이제 그 국민청원 네. 형식으로 이제 게시판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국회가 하라 예. 이거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언론 보도가 한 일주일 전에 났을 때 이거 누가 주도하지? 근데 언론 보도에 권모 씨라고 났어요. 권모 씨. 그래서 권모 씨가 누군가? 개딸인가? 아니면 민주당원인가? 권모 씨가 누굴까? 어떤 배경으로 이런 어떤 국민청원을 주도할까 했는데 한국경제신문이 그때 단독 보도를 했죠. 이 권모 씨가 권오혁이라는 사람이다. 권오혁. 권오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전과 5범이고 그중에 주요 전과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있는 거예요. 아, 국가보안법 어떤 사건이지? 이 권오혁이 소속돼 있는 어떤 단체가 뭐 수도권 지역 그리고 뭐 저 광주 지역 어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원들의 한 40여 명이 또 전부 국보법 위반자들이에요. 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거 뭐 쉽게 말하면 거의 뭐 반국가 단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그런 말이네요. 대한민국을 완전 부정하는 세력.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식민지 미국의 식민지이고 뭐 미국이 대한민국 통일을 가로막는 위대하신 수령 이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네. 백낙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이렇게 벌써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국회면 국회 등등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준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저쪽 좌파 진영의 사령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 다 각자 지역에서 이제 각자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권오혁이라는 인물이 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서 탄핵을 주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명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야. 100만 명이. 근데 사실 뭐 100만 명 얘기하지만 지난 2020년 청와대에 문재인이 탄핵하라. 그때 왜 중국 우한 폐렴 관련해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걸 그대로 놔뒀어 하면서 국민들이 빡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100만이 아니고 순식간에 146만 명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걸 가지고 뭐 민주당 또 탄핵하네 많이 하는 소리 자체가 어이없는 일인데 근데 그때는 참 이게 참 좌파와 우파의 차이인데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청와대에 탄핵 청원을 올렸고 146만까지 146만 6천 60 어때는 146만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좌파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탄핵 청원 올린 사람에 대해서 그 탄핵 청원으로 해서 문재인의 어떤 공무집행이 방해가 됐다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그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그때 희한한 게 중국 그러니까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을 상대로 한 어떤 일종의 지령이랄까 그 기사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문재인 탄핵을 막아라 이러면서 그 탄핵 반대를 또 부추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국 트래픽으로 나타나고 하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탄핵하자는 게 거의 한 150만 가까이 가니까 어이구 이랬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지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또 탄핵 반대하자고 해서 한 80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탄핵 문재인 탄핵 반대 누가 청원인가 봤더니만 좀 전에 얘기하시고 지금 앞에 이제 원더우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국인 단톡방에서 이거 탄핵 반대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며요. 지금 사실은 지금 이거 100만 명 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내놔라고 하는 이 국민청원도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를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탄핵을 외국인이
마구마구 글을 올린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돈 받고 지들 나라보다 몇 배 받으면서 그 정부를 탄핵시키고 타도시킨다? 이거는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주하는 외국인이 거의 한 300만 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 한 37%? 그 정도가 지금 사실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뭐 그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외국인 그러니까 제외 외국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민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대포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대포폰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 탄핵하는데 예. 본인 인증 받아가지고 쫙 하게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맹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한 어떤 국회 차원의 이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은 국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죠. 맞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 상호주의에 의해서 뭐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투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한테도 주긴 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의회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거취와 관련된 걸 뭐 의사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하는 당연하죠. 것은 논리적 귀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야, 이거 참. 그러니까 가령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가서 산다고 치면 예. 그 나라 지방의회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중국은 안 해주지. 안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호주의에 맞지 않는 그렇죠. 거예요. 상호주의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입법적 개선을 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지들한테 유리하니까 안 하는 거 안 하는 아닙니까? 거죠. 예. 곤란합니다.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 멸콩 TV를 후원해 주시는 환신골드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 상품은 업그레이드된 상품인데 면역력이라든지 기억력 감퇴라든지 혹은 요즘처럼 아주 목감기가 성행을 해요. 그럼 목감기를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몸에 어떤 면역력을 생성한다든지 또 피로가 너무 누적된 분들 그리고 밤에 몇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시는 분들 전립선 이런 분들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1 이벤트를 한다고 하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환실곤드를 운영하시는 대표께서 직접 사비로 만든 대통령 이승만 유현종 소설가가 쓴 전기입니다. 이승만 책을 또 1, 2권 한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기에 동참하실 분들은 010-9922에 하나하나 41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